보니까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이. 네, 그렇죠. 근데 지역이나 또 남녀나 연령에 따라서 그 선호하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공분모를 찾는다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그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한 걸 잘 메꿔주는 거, 네. 그게 제일 일단 기본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핸드폰, 스마트폰 하면 사실 기계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번외 질문인데요. 네. 그럼 본인이 디자인한 스마트폰을 써보셨겠네요? 아, 그럼요. 당연히 엄청나게 쓰죠. 기분이 어떠세요? 무지하게 좋죠. 나가기 전부터 사실 테스트 굉장히 많이 하고요. 네. 나간 다음에 당연히 써보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한 가지니까 뭐 네. 이제 하나 쓰지만 예전에 가방에 보통 뭐 7개, 8개 폰들을 갖고 다니면서 우리 것도 써보고 다른 회사 네. 것도 다 써보고 또 예전에는 뭐 한 회사에서도 스마트폰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폰들을 갖고 다니면서 사실 써봤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군요. 그럼요. 그럼 스마트폰을 만들기까지 사실 그 디자인을 완성본으로 만들기까지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디자인하는 과정을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인간의 어떤 그 니즈, 네. 인간의 어떤 그 필요하는 것들 그런 거를 파악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참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다음에 또 시장 상황은 어떤지, 또 전체적인 트렌드는 어떤지, 또 경쟁사는 어떤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술의 또 그 네. 흐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걸로 설정을 할 것이다. 네. 전략적인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구체적인 그때부터 소위 그 시각화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테스트 또 실제로 이제 사용해 보면서.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디자인 형태를 이렇게 만든 것과 거기에 또 기술적으로 이게 구현 가능한 것 간에 네. 보통 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줄이는 작업이 또 상당히 그 시간이 들어가는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고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만 들었는데도 그 과정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엄청나죠. 네. 한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글쎄요, 통상 한 1년 정도는 보셔야 될 거예요. 1년 동안 꽤나 바쁘셨겠어요? 네, 엄청 바쁘죠. 그랬군요. 그럼 스마트폰 디자인을 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예전에는 네. 스마트폰 이전에는 사실은 각 그 연령층, 그다음에 뭐 각 그 지역별로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다른 폰들을 다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해에 새로 만드는 폰이 뭐 한 100개도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었는데 소위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오면서 이게 확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어떤 그 공분모를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고요. 네네. 그래서 근데 또 결정하는 분들은 그 높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고 스마트폰의 메인 타겟은 젊은 분들이고 또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했겠네요. 남자와 여자 또 다르고 그래서 소위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것과 네. 20대가 좋아하는 게 이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든지 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중요한 과정이었죠.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봐도 정말 다양한 계층,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걸 원하고 이분들은 어떤 걸 원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일단 파악을 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중요도 같은 것들 메인 타겟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타겟 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용을 갖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디자인을 전공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요? 초등학교 때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고 잘 그렸고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사실 뭐 그 두꺼운 책은 다 그림 그려서 이렇게 넘기고 뭐 넘기면 학교 수업 중에요? 네. 아니죠. 수업 말고 이제 쉬는 시간. 아, 정말요? 정말인가요? 쉬는 시간이고 네. 그림 그려서 애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대를 갔는데 네. 사실은 재밌는 게
대학 졸업하고는 그림 그려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요? 의외인데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예를 들면 어떤 그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많은 것 중에 어떤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디자인이 그게 다는 아니고요. 네.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인 뭐 사고라든지 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네.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이제 그 시각화시키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림을 좋아하는 소년이셨는데 그 중에서도 디자인의 매력은 또 어디에서 느끼셔서 선택을 하셨는지. 어떤 그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네.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것들에 제일 매력을 느꼈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디자인 띵킹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고 사실 네. 그거는 전통적인 디자이너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그 프로세스로. 네. 그렇지만 디자인의 그 가장 큰 차별점은 네.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 최종적인 결과물,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그건 이제 바꿀 수 없는 디자인만이 어떤 그 본연의 역할이고 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면서 보통 영감은 어디에서 얻으세요? 영감이요? 영감은 예, 영감은 여기저기서 이제 오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평소 같으면 이제 가끔 그 타운워칭이라고 그래서 네. 삶의 현장들을 이제 많이 보죠. 예를 들면 동대문 시장 쭉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명품관들 쭉.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뭐든지 간에 네. 전반적인 트렌드, 패션일 수도 있고 네. 건축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소와는 다른 어떤 그 경험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행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일상에서 벗어나서. 예, 일상에서 벗어나서. 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이제 그 3나 그2 얘기할 때 네. 저희가 뭘 하는가 하면은 인스피레이션 트립을 해가지고 디자이너들을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곳을 이렇게 보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 초원 가서 열기구도 타보게 하고 핀란드 이런 데 가서 오로라도 보고 네. 또 뭐 뉴욕 맨하탄에 가서 아주 가장 핫한 도시적인 것도 체험하고 또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없이는 어떤 그 특별하고 새로운 걸 사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멋지네요. 그럼 이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 감독님으로 오셨는데요. 이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한번 이렇게 휙 왔다가 행사 전시만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 와서 광주를 좀 느끼고 좀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비엔날레, 네. 디자인 비엔날레가 도시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축제장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그건 뭐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이 네. 우선 제일 먼저 비엔날레 관심 갖고 사랑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바깥에 있는 분들 그 모셔오는 거, 끌어오는 그런 노력도 하겠지만 일단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와주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다시 한번 그 만나뵈서 반갑고요. 그 비엔날레, 여러분들이 비엔날레 정말로 많이 그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초의 디자인 비엔날레라는 자부심으로 벌써 7번째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올해에는 스마트폰 디자인의 성공 신화죠. 장동훈 감독님과 함께 세계 속의 디자인 비엔날레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재현영의 톡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